대한민국,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손자들은 과연 어떤 나라에서 살게 될까요? 1945년 이후 미국이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은 기술이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80년 가까이 이 문 앞에서 수많은 나라가 돌아섰습니다. 일본도 안 됐고 독일도 안 됐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도 NATO의 핵심 동맹국도 이 선만큼은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2주 뒤 공동 팩트시트에 핵연료 공급 협력까지 명시됐습니다. 핵무기를 갖지 않은 나라가 핵잠수함을 갖게 되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70년 만에 열린 문. 그 문이 왜 하필 한국 앞에서 열렸을까요? 핵추진 잠수함.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물건인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일반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충전하려고요. 그 순간 적에게 발각됩니다. 아무리 숨어도 소용없습니다. 올라오는 순간 끝입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은 원자로가 돌아가는 한 몇 달이고 바닷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소도 자체 생산하고 물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핵잠수함은 보이지 않는 공포라고 불립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바로 이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딱 6개국뿐입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입니다. 핵잠수함의 연료는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이건 핵무기 원료와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70년 넘게 이 기술을 아무에게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핵연료를 주는 순간 핵무기로 갈 수 있다. 이게 미국의 원칙이었습니다. 동맹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예외도 없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4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도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30년 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매번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안 된다. 2024년 6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단호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수용하기 매우 어렵다. 그때까지만 해도 핵잠수함은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안 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첫 번째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이제 핵탄두를 소형화했고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미사일까지 개발했습니다. 수중에서 핵을 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해군의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 잠수함을 제대로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몇 시간마다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니까 그 사이에 놓쳐버립니다.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 해군은 지금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만 수십 척입니다. 서해, 동해, 남중국해까지 중국 잠수함이 돌아다닙니다. 미국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2021년 미국은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넘겼습니다. 오커스 AUKUS라는 동맹을 통해서였는데 이건 미국, 영국, 호주 세 나라가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군사동맹입니다. 미국이 핵심 기술을 내준 첫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너무 멀리 있습니다. 중국 코앞에서 견제할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의 계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모든 짐을 질 수 없다. 동맹국도 스스로 지켜야 한다. 주한미군 비용 분담, 방위비 증액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과 북한 잠수함 추적을 한국 해군이 직접 맡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돈도 아끼고 병력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을 얻고 미국은 부담을 덜고
중국은 견제당하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2025년 10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요청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해달라. 그러면 북한과 중국 잠수함을 우리가 추적하겠다. 미군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제안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줄 테니 당신들도 내놓으라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직접 올렸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방부가 2026년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내년까지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기본 계획.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연구 수준이었습니다. 핵잠수함이 가능한지 연구해보자. 이 정도였습니다. 연구는 언제든 접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중단되고 정권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기본 계획은 차원이 다릅니다. 건조 위치가 정해지고 건조 방식이 확정되고 예산이 배정됩니다. 국가 사업으로 공식화되는 겁니다. 이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범정부 사업단이 구성됩니다. 국방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개 부처가 함께 움직입니다. 5,000톤급 핵추진 잠수함 한 척 건조 비용이 약 3조 원입니다. 4척에서 6척을 확보하려면 건조 비용만 12조에서 18조 원. 개발 비용까지 합치면 총 20조 원이 넘습니다. 창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입니다. KF-21 전투기보다 큽니다.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핵잠수함 국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잠수함은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문제는 연료입니다. 핵잠수함의 연료는 고농축 우라늄인데 이건 한국이 만들 수 없습니다. 한미원자력 협정 때문입니다. 이 협정은 1970년대에 맺어졌는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고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핵무기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원천 봉쇄한 겁니다. 그래서 연료는 반드시 미국에서 받아야 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2년 내 미국과 핵연료 협상을 완료하겠다. 이게 왜 대단한 겁니까? 미국이 핵연료를 넘긴다는 건 한국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이 나라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 연료를 군사적으로 오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인정해야 줄 수 있는 겁니다. 일본에게도 안 좋습니다. 독일에게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과는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만 가능했을까요? 첫째,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의지가 없다고 봤습니다. NPT를 철저히 지켜왔고 IAEA 사찰도 성실히 받았습니다. 둘째, 한국은 지역 패권 야망이 없습니다. 일본은 다릅니다. 과거 제국주의 역사가 있고 경제력도 크고 언제든 패권국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게 불안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견국입니다. 북한이라는 위협에 묶여 있어서 미국 통제를 벗어나 독자 행동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셋째, 한국은 조선 강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군함도 제대로 못 만듭니다. 조선소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조선 기술이 필요합니다. 핵연료를 주는 대신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 군함을 정비받겠다는 계산입니다. 실제로 이번 SCM에서 합의됐습니다. 미국 전투함정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정비를 받게 됩니다. 주고받는 게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핵잠수함과 함께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입니다. 2026년 11월까지 완전 운용 능력 FOC 검증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전작권이 뭐냐면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한미연합군을 지휘하는 건 미군 대장입니다. 한국군도 미군 사령관 지휘를 받습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대장이 연합군을 지휘합니다.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우리 장군이 지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논의가 2006년부터 시작됐는데 20년 가까이 미뤄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체적인 일정이 잡혔습니다. 핵잠수함과 전작권. 이 둘이 왜 같이 움직이냐면 핵잠수함은 독자 억제력입니다. 미국 도움 없이도 적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전작권은 독자 지휘권입니다. 미국 허락 없이도 군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 한국 안보의 체급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스스로 지키는 나라가 됩니다. 한미동맹은 유지되지만 관계가 달라집니다. 보호받는 동맹에서 함께 싸우는 동맹으로. 이 소식에 세계가 술렁였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 일본도 핵잠수함을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어렵습니다. 평화헌법이 있고 비핵 3원칙이 있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본 언론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수십 년간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고 자부해왔는데 한국이 먼저 허락을 받았으니까요. 중국은 노골적으로 불쾌해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라.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말라. 주한 중국 대사관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미국이 이간질하거나 시비 걸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 핵잠수함이 자기네 잠수함을 추적할 테니 불안한 겁니다. 북한도 반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논평으로 핵 통제 불능 상황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점에 주목합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원 이언 그레이엄 연구원의 평가입니다. 대한민국 외교의 역사적 승리다. K-조선이 핵울력의 질적 도약을 이룰 기회다. 핵무기 없이 핵잠수함. 이건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호주도 오커스를 통해 핵잠을 도입하지만 호주는 미국과 영국 기술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 조선소에서 우리 기술로 건조합니다. 연료만 미국에서 받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핵잠수함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이 그 길을 처음 열었습니다. 새로운 모델입니다. 1945년 이후 미국이 지켜온 선이 있었습니다. 핵기술은 절대 나눠주지 않는다. 핵무기가 아니어도 핵연료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선 앞에서 일본이 멈췄고 독일이 돌아섰고 한국도 30년을 기다렸습니다. 2025년 그 선이 한국 앞에서 처음으로 지워졌습니다. 핵무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은 갖게 됩니다. 바다 밑 어딘가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잠수함. 몇 달이고 숨어서 적을 추적하는 눈. 그게 곧 대한민국 해군의 전력이 됩니다. 전작권도 돌아옵니다. 우리 땅은 우리가 지휘합니다. 핵무기를 갖지 않았지만 바다에서만큼은 절대 보이지 않는 나라.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손자들은 과연 어떤 나라에서 살게 될까요? 무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따뜻한 인사 한마디 남겨주시면 항상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